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써요. 쉽게 말해 제로다. 이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는 제가 워낙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역 화폐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 해봤어요. 그 골목상권 그리고 전통시장을 쭉 다니면서 한 600 정도의 650명의 샘플을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실제로 지역화폐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까지 됩니다. 이 지역화폐는 생명수와 같은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서는 내년도에 올해가 15조 발행되어졌는데 내년은 그 이상으로 대폭 발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현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했더니 지출한 금액이 1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90%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미국도 비슷했습니다. 그 수표로 줬잖아요. 그때 보니까 한참만 6개월이나 한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도 작년 말쯤에 제가 기억하는데 45%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쓰고 추가로 31%를 썼다. 네, 저는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장사를 하면서 그 지역화폐에 대한 위력을 몸으로 또 몸소 느꼈던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 지역화폐를 줄였는데 이것은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정책을 펴고 예산을 만들다 보니 전혀 현장과 맞지 않다. 말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시키고 늘 고민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것들이 과연 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자영업자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상인들이 이 장사를 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사무실만 있지 말고 현장에 와서 피부로 느껴보고 아마 단 하루라도 직접 나가서 장사를 한다면은 정말 이 지역화폐의 위력을 몸으로 체험하고 실질적인 그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 세우기 전에 한 번 정도 단 하루라도 시장에서 또는 정부에서 골목상권에서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아 정치입니다. 최근 후보님께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 신설 등과 같은 경제정책을 제안하셨다가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철회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께서 제안하신 정책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거나 신중히 검토해보지 않으셨음에도 포퓰리즘 차원에서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제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셨음에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정책을 철회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 정책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음에도 국민이 반대했기 때문에 철회하신 것이라면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정책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개혁이나 건강보험 개혁과 같은 과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아픈 지적일 수 있는데 그건 전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크게 아프진 않습니다. 저는 철회한 일이 없어요. 이건 철회가 아니고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저는 국가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과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현금만 국민 가계 지원을 하면 요즘은 소위 축장이라고 그러죠. 축장. 경제학도들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고 쌓아놓잖아요. 안 쓰고.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일본이 헬리콥터 머니를 많이 뿌렸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주면 그냥 저금해버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썩는 화폐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경제학자 중에 있었습니다. 썩는. 그러니까 자꾸 축장을 하니까 지원을 해줬더니 아예 그냥 일정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는 그런 화폐로 지원하면 소비가 잘 되지 않을까? 정책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소비하라고 지원하는 거니까 쌓으라고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썩는 화폐가 드디어 개발이 됐습니다. 그게 이재명이 만든 소멸성 지역화폐죠. 3개월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디 써야 됩니다. 당신네 지역에서만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시간, 기간과 사용처, 사용 방법이 제한된 전자화폐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13조 원 정도에 불과한 1인당 한 7만 원, 6만 원, 7만 원 이 정도를 지급했는데 작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4월부터 5월, 6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되던 2달 동안 소매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죠? 통계적으로도 준 돈 더하기 31%를 더 썼다. 경제 효과는 180%가 났다. 이게 정부 공식 발표입니다. 그런데 2차, 3차, 4차 40조 원을 지원했죠. 선별해가지고. 뭘로 줬습니까? 현금으로 줬죠. 효과 있었어요? 받는 사람만 좋았겠지. 그러나 그게 순환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경제는 순환이죠. 적은 돈이라도 많이 순환하면 경제 효과가 크고 큰 돈이라도 순환 안 하고 딱 멈춰버리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위 소비 승수, 재정 승수 이런 효과가 있는 방식의 1차 재난지원금이 정말로 효과가 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중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소득 지원 효과는 당연하고 두 번째 거기 더하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당신이 사는 지역의 골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만 써라 라고 했더니 동네가 살아난 거죠. 소상공일수록 대형 유통기업보다 당연히 소비 승수 효과가 크겠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막걸리를 팔아서 돈을 벌면은 내가 신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발을 사야 되고요. 신발 가게 주인은 그 돈으로 돈 벌면은 통닭 사 먹어야 되고 통닭 주인이 통닭 팔면은 닭을 사와야 돼요. 순환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소비 쿠폰 형태의 재난지원금 또는 소득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기본소득이죠.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꼭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보면 없어요. 그건 정확히 나름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할 생각인데 이번에 왜 이걸 처리했냐. 이건 처리한 게 맞는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 요 이례적인 거를 내가 포기한다. 왜? 내가 끝까지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정부도 어렵다 그러고 특히 지금 당장 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태클이 걸려서 앞으로 못 나간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하려면 야당이 협조를 얻어야 된다. 야당이 이것 때문에 협조를 안 한다. 우리가 어떤 가치나 정책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거니까 내가 포기한다라고 한 거지 이 정책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번 본예산에 넣는 것을 양보한다 이런 거였죠. 국토보유세 얘기는 제가 국토보유세 정책 자체를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적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투기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래세가 너무 비싸고 보유세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이걸 체제를 개편해가지고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대부분 부담을 줄여야 된다.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이 정책은 결국은 해야 되고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해야 되는데 부담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좋은 일이라도 본인이 고통스러워서 싫다고 하는 것을 대리인 입장에서 강행하면 안 된다.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건 국민주권국가에서 대리인인 정치인의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러나 다만 이번에 이걸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거는 뭐 반대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라고 인지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원칙적인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저는 토지 이익 배당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 토지는 우리 전 국민의 공통의 소유이고 그래서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부담을 지금처럼 너무 낮게 하는 게 투기 원인이 되고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저해시키고 주택 문제, 토지 투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제한다. 최대한 설득해서 동의를 받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정치인이 자기 주장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자신의 정치적 가치, 철학,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최대치가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그런 건 독재라고 하죠. 포갑이죠, 포갑.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거스르면 안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은 투입한 금액에 비해서 30% 수준에 그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이처럼 없다고, 부족했다고 나오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지역화폐의 경우 제로섬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화폐 제로섬 아니냐? 수평적으로는 제로섬이 맞습니다. 모든 데가 똑같이 발행하면 지역 이동은 없어지겠죠. 그러나 제가 주목한 것은 지역화폐는 수평 이동이 아닙니다. 매출의 수평 이동이 아니고 매출의 수직 이동. 대형 유통 기업으로부터 매출을 동네 골목 상권에 뿌린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효과가 큰 부분인데 실제 이게 주 목표고, 그런데 그 모 기관은 이걸 일부러 대상에서 제외해버렸죠. 수평 이동만 가지고 효과 없다라고 한 거예요. 즉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뭐라고 그랬는데 너무 심했다 이런 비난을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직 이동 효과는 매우 크다.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기재부가 30% 효과가 있다는데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정치를 한 거죠.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써요. 쉽게 말해 제로다. 일본이 현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했더니 요새는 좀 더 썼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지출한 금액이 1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90%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미국도 비슷했습니다. 그 수표로 줬잖아요. 그때 보니까 한참 한 6개월이나 한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도 작년 말쯤에 제가 기억하는데 45%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쓰고 추가로 31%를 썼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효과가 없다고 하면 뭐 해석이죠. 뭐 해석이야 뭐 각자 하기 나름이니까 그 얘기 하시고,